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만 하면 된다는 이 공무원들에게 정세균 총리가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옳은소리하는 김성애입니다. 정세균 총리,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요. 매우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빵 터진 사진 한 장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캡션도 너무 웃기게 뽑았어요. 김용범 차관 노려보는 정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정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대책회의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전날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난색을 표명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노려보고 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거? 이게 왜 더 웃기는 일인지 아세요? 총리 옆에 어떻게 차관이 앉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노란 의자가 총리 자리잖아요. 총리 옆에 차관이 어떻게 앉습니까? 예? 총리 옆에 어떻게 차관이 앉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앉힌 거지. 야, 너 일로 와서 좀 앉아봐. 이거 한 거예요. 정세균 총리가 얼마나 화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총리 옆엔 장관이 앉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 앉고 이게 다 서열대로 앉는 건데 여기다 느닷없이 김용범을 앉혔어. 예? 노려본 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노려본 건 사실 기자가 좀 과도하게 한 말일 수는 있는데 기재부 차관을 옆자리에 앉혔다는 자체가 정세균 총리가 얼마나 뒷박이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된 일이냐? 어제 아침에 정세균 총리가 시선 집중에 나가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도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 이번 대권 준비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권을 준비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계속 소리를 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재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 출마하는 정세균 총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기재부 관료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총리들이 그런가요? 라고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입장을 정한 겁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가겠다. 내가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제도를 만들겠다. 이거는 무슨 정치적 득실을 따지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론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여론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김용범이 당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당일에 받았어요. 아침에 총리님이 라디오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일개 기재부 차관 나부랭이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라면서 버텼어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선 관련 논의 동향과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보겠다.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감히 차관이.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은 지가 아주 이 나라를 운영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정세균 개혁 저항 세력 기재부 강하게 질타하면서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하겠다.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야, 김용범, 네가 안 된다 그랬어?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 놓은 상태인데 결국 옳은 게 관철될 것이라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지금까지 기재부 관료들이 저항을 하면 총리들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재부의 방역조치 영업손실 보상제도 개선 지시를 해버린 겁니다. 21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세균 총리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한 걸까요? 이것이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3조 3항, 제가 오늘 쓴 글인데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파퓰리즘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축도 보상을 해주는데 사람이 입은 손실을 어떻게 보상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도한 언론의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가 영업 손실 보상, 여권발 100조짜리 논쟁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 중에 가장 센 것으로 했을 경우에 한 달에 24조씩 4개월 동안 100조가 든다라는 추계가 있는 것을 노려서 여권발 100조짜리 논쟁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 예산의 5분의 1을 날리자라고 얘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동안 중앙일보가 어떻게 보도를 해왔는지 한번 봅시다. 소복 입고 999배 시위 나선 필라테스 연맹 해서 자영업자들이 죽어간다. 정은경, 정세균 직무유기 뿔낸 노래방 업주들 고발 나섰다. 우리들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김창국 경제 에디터죠. 각자 도생의 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 나만이라도 알아서 살겠다는 목소리 팽배하다. 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는 적자의 수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울부짖습니다. 아무것도 정부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 각자 도생의 세상을 만든 정부를 비판을 또 한 겁니다. 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다른 데 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현숙 경제정책팀장은 독일은 영업제한 손실 최대 6.7억 원 보상. 자영업공화국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자영업자 보상하라고 가장 난리를 치는 게 중앙일보였던 겁니다. 송호근 교수의 칼럼으로 해서 K구제는 어디에? 방역은 하는데 구제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강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정권과 실세 집단은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중하층 시민들과 청년층의 생존 기반이 다 무너진 이 위급한 와중에 무슨 정의가인가? 국민재앙, K구제는 어디에? 그래서 보상안을 만들려고 했더니 100억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중앙일보인 겁니다. 거리두기 강화 직격, 골목상권 매출 3분의 1 줄었다. 생색만 내려는 것, 우리를 놀리냐? 지원금 지급 소식에도 낙담한 소상공인들. 국가가 영업 손실 보상, 여권발 100조짜리 논쟁이라고 오늘 제목을 뽑아서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를 뭉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자영업자들을 보살피자고 해놓고 막상 자영업자를 보살피는 이야기를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제압하며 세게 하고 나오니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행태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 논의가 시작되면 나라 살림 거덜내자는 이야기와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두 가지 기사를 한꺼번에 쏟아낼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기재부의 이 준동이 지금 처음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된 기사인데요. 매일경제의 1999년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 국외 법안 통과 저지 로비, 막대한 예산 지출, 아직은 시기상조, 정부 9개 법안 통과 저지 로비란다. 정부가 로비를 한 겁니다. 정부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느냐? 뭐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9개를 기피 법률안으로 선정, 통과 저지를 위해 은밀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 때 얘기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9개 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를 신중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사무처는 이를 각 상임위 전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연간 2조 5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된다라고 풀이를 했다. 이 법안은 생계보조비 지원 대상을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인 거택보호자 외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수준인 18세에서 64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생계보조비 지원 대상자가 80만 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죠.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을 처음 냈을 때 정부가 법안 통과 저지 로비를 했었던 겁니다. 이 짓거리를 했던 것도 기재부였죠. 대통령께서 법안을 만들라고 하고 국민의힘인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기재부랑 짬짬이를 해서 국회 사무처에 로비를 하고 다닌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노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기초연금을 꼭 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어려운 분들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가 법안을 결국 찬성을 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세균 총리와 기재부 장관의 이 세력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들어주는 총리였다라고 하면 정세균 총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기재부에게 똑바로 만들어 오라고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보상 제도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치죠. 여러분들이 중소상공인들 살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 보살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정치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정세균은 국무총리이기 전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바뀌는 것은 국민들의 민의가 모아졌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코로나란 어려운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적인 연대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식을 정치인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고 연봉에 연금에 수당까지 다 나오는 기재부 공무원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고 숫자상으로 재정 적자를 잘 지켜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만 하면 된다는 이 공무원들에게 정세균 총리가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기재부 차관 따위가 총리가 한 이야기에 토를 다는 이런 문화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세균 총리 진짜 크게 칭찬드리고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민심을 잘 듣고 정치를 계속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여야지만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점, 기재부가 못하는 것, 기재부가 버티는 것 정세균 총리가 잘 정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